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가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의 테슬라 공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S를 양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메이저 업체로 성장을 시작한 곳입니다. 오늘은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5가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관심이 다시 많아지셨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를 넘어 다음 단계의 기업이 되느냐, 아니면 자동차 기업으로 머무르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결정적 순간을 계기로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결정적 순간 5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역사를 5가지로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역사는 벼랑 끝에 몰렸다가 기적처럼 회생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테슬라가 화려하게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최초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2003년 테슬라 모터스는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티페닝 두 사람이 창업했습니다. 회사가 겨우 직원이 3명이었을 때 첫 투자 약 100억 원을 받았는데, 그 투자라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 당시 스페이스X CEO였습니다. 그는 전기차로 고성능 스포츠카를 만든 후 거기서부터 시작해 대중적인 전기차까지 진출하겠다는 창업자들의 비전에 공감을 하고 큰 돈을 기꺼이 내줬습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회장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적어놓은 전기차 비전은 지금도 테슬라 홈페이지에 남아 있습니다. 2006년 테슬라는 처음으로 전기차 로드스터를 공개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비전에 공감하는 부자들로부터 주문이 쇄도했죠. 그런데 막상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니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에버하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2007년 CEO에서 물러났고, 일론 머스크는 에버하드를 대신할 두 사람의 CEO를 모셔오지만 두 사람 다 곧 떠나버립니다. 결국 2008년 일론 머스크가 직접 CEO를 맡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테슬라의 운명이 바뀐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스페이스X에 올인해야 했던 일론 머스크가 울며 겨자 먹기로 CEO를 맡게 되고, 그는 자신의 비전을 스스로 달성시키기로 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떠나는 테슬라는 파산 직전인 회사였습니다. 소량의 로드스터를 생산하는 것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첫 대중 모델인 모델 S부터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공장 라인도 만들어야 했고 배터리도 직접 만들어야 했죠. 일론 머스크 개인 돈을 다 쏟아부었고 직원들 월급도 일론 머스크의 돈으로 줘야 할 정도로 현금이 말라붙었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스페이스X까지 로켓 발사에 계속 실패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정말 패가망신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두 기업과의 협력이 일론 머스크를 살렸습니다. 한 곳은 다임러 벤츠, 당시 전기차 스마트 포트에 들어갈 배터리가 필요했던 벤츠에 테슬라가 배터리를 공급해주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거기에 더해 벤츠로부터 약 700억 원, 지분 9%의 투자를 받습니다. 테슬라 모델 S가 벤츠 CLS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이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자는 도요타였습니다. 모델 S를 생산해야 했지만 공장 부지도 없었던 테슬라. 마침 도요타가 프레몬트에 있던 자동차 공장을 처분하고 싶어 했죠. 원래 이 공장은 제너럴 모터스와 도요타의 합작사가 운영하던 곳인데, GM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망하면서 도요타가 전부 떠안게 됐던 곳이죠. I mean, General Motors went bankrupt. General F&. Motors. You know? 일론 머스크는 도요타로부터 이 공장을 600억 원의 헐값으로 사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5천만 달러 투자도 받습니다. 벤츠와 도요타에게서 받은 투자금, 그리고 공장 부지를 바탕으로 테슬라는 2010년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상장하면서 조달한 돈이 3,100억 원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모델 S는 올해의 차에 선정되고 컨슈머 리포트 상위에 오르는 등 돌풍을 일으켰고, 테슬라는 대중차 양산 기업의 자리에 굳건히 오르게 됩니다. 벤츠와 도요타의 도움, 저는 이때가 테슬라를 살린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테슬라를 대표하는 모델 3와 모델 Y, 지난해 모델 Y는 122만 3천 대가 판매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모델 Y는 정말 많이 보입니다. 모델 3도 50만 8천 대가 팔렸는데 두 차량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모델 3의 성공이 지금의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모델 3가 성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를 니치마켓을 공략하는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죠. 참고로 지난해 테슬라는 184만 5,985대, 토요타는 1,030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2016년 처음 대중에게 공개된 모델 3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요. 무려 32만 5천 대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2017년부터 실제 모델 3가 고객들에게 인도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양산이 안정되기까지 2년간의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델 3를 최대한 로봇으로 자동화시키고 싶었지만 그 자동화가 오히려 생산 속도를 늦췄던 거죠. 주당 5,000대는 생산해야 수지 타산이 맞았는데 실제로는 3개월 동안 겨우 2,400대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테슬라에는 엄청난 공매도 세력이 따라붙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 12월에 24달러 정도였던 주가가 2019년 6월에는 12달러까지 불과 반년 만에 반토막이 나죠. 지금도 이 시기는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테슬라는 생산 지옥을 탈출했을까요? 결국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고쳐서 공장의 로봇들을 제거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공장에서 숙식을 하고 밤을 새면서 기어이 생산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주당 5,000대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테슬라 주가는 폭발적인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모델 3에 이어 2020년 생산이 시작된 모델 Y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시대를 엽니다. 이때가 바로 테슬라의 운명을 바꾼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죠. 테슬라와 애플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중국에서 사랑받는 미국 브랜드라는 것이죠. 스마트폰과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과 테슬라만은 굳건하죠.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라는 점에서 테슬라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장입니다. 앞서 2023년 테슬라가 184만 대를 생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절반이 중국에서 생산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도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데 중국에서는 외국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세우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테슬라만이 100% 직접 보유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우대해서 산업을 살려야 했는데 미국 최고의 전기차 기업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 혜택을 준 거죠. 이 과정에서 지금 테슬라의 2인자인 톰 주샤오통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중국 본토 출신으로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나온 후 중국에서 일했습니다. 2014년 중국 테슬라에 합류했다가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 총괄을 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중국 정부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것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는 2023년까지 중국 총괄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테슬라 자동차 부문의 SVP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테슬라 2인자죠. 저는 그래서 톰주가 테슬라에 합류한 2014년을 테슬라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 내 자율주행 FSD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로보택시 서비스가 중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결정적 순간, 테슬라를 잘 아시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테슬라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에너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큰 그림을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때가 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2006년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10년 후인 2016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마스터 플랜을 업데이트한 두 번째 버전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버전이 스포츠카로 시작해 대중차로 확장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버전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저장 시설을 보편화시키겠다는 것, 자율주행과 로봇택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그리고 이후 8년은 이 두 번째 비전을 실현시키는 과정이었죠. 오는 8월 8일 예정된 테슬라의 로봇택시 사업은 이런 비전의 결정판이 될 예정입니다. 이 비전을 발표한 이후 일론 머스크는 AI 석학인 페이페이리 교수의 수제자인 안드레이 카파시를 테슬라의 AR 총괄로 영입해서 자율주행 학습을 맡기죠. 안드레이 카파시는 테슬라 고객들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학습시키고 테슬라 자체 AI 반도체 설계, 도조 슈퍼컴퓨터 구축 등 지금 테슬라 AI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구축하는 데 관여합니다. 저는 그래서 2016년 6월 일론 머스크가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던 시기를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5개의 결정적 순간 중 마지막으로 꼽고 싶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옳았고 그는 이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이죠. 이처럼 테슬라는 위기의 순간마다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리더십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때마다 그는 본인과 회사를 벼랑 끝에 몰아넣고 기적처럼 생존하기를 반복했죠. 본인이 문제를 자초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과 비전은 틀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의 테슬라 미래를 결정지을 순간은 언제일까요? 당시에는 결정적 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10년 후의 테슬라를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결정적 순간으로 기억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포맷으로 바뀐 실리콘밸리 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